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에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알아두어야 할 이 각종 세금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한민국 상속 형태가 이 상속주택 한 채와 현금, 그리고 보험금 등의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각종 세금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요. 이 상속세를 바로 줄일 수 있는 공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이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동거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이 부수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6억 원을 최대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하셔야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이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이 동거기간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상속인인 자녀의 이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년인 기간에 대해서 동거한 기간을 판정하는 것이죠. 이때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집에서 이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이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주소가 이 피상속인의 주소와 이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서 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이 동거하였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이 계속 동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이 계속이란 요건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징집이나 취약,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해당하여 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기는 하되 그 기간을 이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이 공제 대상 동거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이 동거하는 것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이 피상속인의 생전 동거 기간 이 10년 중에서 여러 주택으로 이사를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이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도 이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 한 세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셔야 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이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서 일시적으로 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인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또는 혼인이나 이 동거 봉양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가 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상속 개시일 현재 이 무주택자이거나 이 피상속인과 이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이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이 동거한 상속인이 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22년에 이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22년 상속분부터는 이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이 대습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직계비속이 돌아가셨을 때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이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상속인이 되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겸용주택인 경우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이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동산의 경우 집합 건물을 제외하고는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즉 소유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주택 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이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상속 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데요. 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이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상속주택 2인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되면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때 이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해서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상속받아도 기존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상속인이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속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2주택자가 되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을 부합하시면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죠.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이 주택에 대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의 그 안정과 실질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세법 혜택을 줘서 이 주거 이전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거대한 세금을 내버리면 주거를 이전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결국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란 이 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보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2년 거주를 추가적으로 해야지 12억 원까지는 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관련된 세법 계산을 따로 적용을 해서 아주 낮은 세율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전부터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세법상 표현으로는 이 일반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주택은 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이 분양권이 사업 시행 완료된 후에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이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동거 봉양 활성화를 위해서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이 비과세는 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 상속을 받아서 비과세를 적용받았었는데 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 상속주택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해준다라는 예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러면 누가 동거봉양을 하겠느냐라고 법적 이슈가 생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하면서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되면 이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죠. 이 경우 세대를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이 피상속인의 주택만 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서 이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 이 반드시 상속 개시 전에 이 미리 세대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입주권 등이 있으면 이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속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상속 개시일 전에 이 2주택을 가지고 있던 부친이 이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이후 한 채를 가진 상황에서 상속이 일어나면 이 먼저 증여받았던 주택이 일반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비과세를 바로 받아버릴 수 있는 것을 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상속을 앞두고 나서 이 비과세를 노리기 위함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다음의 순서대로 이 해당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속주택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든 주택은 사실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주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속주택은 이 해당 주택만을 세법상 주택수에서 빼주는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죠. 즉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중 한 채만이 이 세법상 상속주택이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피상속인이 두 채 이상의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다음의 순서대로 상속주택을 산정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세 번째로는 피상속인이 이 상속 개시 당시 이 거주한 주택이고 네 번째로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이 공동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공동 상속주택은 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지분을 조금씩 나눠서 이 상속을 받는 것이죠.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은 첫 번째로 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이 자를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채연장자의 순서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주택에 대한 이 주된 소유자 이외의 이 소수 지분권자는 이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 매매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상속주택은 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상속인 각자 이 세대의 주택수 현황과 이 상속 개시 이후 이 주택 양도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다주택자인 상속인이 이 향후 종합부동산세와 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적절한 협의 분할을 통해서 이 상속주택에 대해 지분을 적게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령 부모님과 동거하는 다주택자인 상속인의 경우 이 다른 상속인과 이 균등하게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이 당해 피상속인과 이 거주하는 자가 이 상속주택의 주된 소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추 보유 및 양도 시 세금 측면에서 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전에는 이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을 위한 이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도 이 납세 의무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 소유 지분이 20% 이하이고 지분에 대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이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아주 많은 잦은 개정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2년 2월 15일 이후 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이 상속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상속 지분 또는 상속받은 주택의 기준시가와 무관하게 이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상속주택 소재지가 수도권,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이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물론 이제 읍면 지역은 제외하고 있고요. 광역시, 광역시에서도 군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이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 기간이 2년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3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로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이 상속이 개시되고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이 종전 규정에 따른 이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이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령 상속 개시일이 22년 2월 1일인 경우로 이 공동 상속받은 소유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개정 규정과는 관련 없이 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개정으로 인해 이 불이익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도 계속 개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상속주택을 받고 나서도 앞으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정 사항을 눈여겨보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분입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의 신고 및 이 납부와 함께 이 취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역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이 상속주택 취득 시 이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2.96%, 85제곱미터 초과라면 3.1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 취득 시 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이 1주택자가 되면 주택 상속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0.96%에 불과합니다. 이 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으로 구성된 이 한 가구가 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취득하여서 이 국내 1개의 주택, 1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주택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속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 취득세까지 전부 다 이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